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신종우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민선 7기 모시 성과를 정리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난 541일 동안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함께 노력하여 주신 300만 시민시장님과 6,800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80년 만에 시민품으로 들어온 부평 미군기지 반환을 비롯하여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오늘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만 시민과 함께 내년에도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다 함께 구호를 외치고 열린 인천시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이를 선창하면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시장이다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까지 확대 간부 회의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던 본 회의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거쳐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의미를 담아 오늘부터 열린 인천시정회의로 변경되었으며 청내 방송과 유튜브 인천시 공식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월 열린 인천시정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유공자에 대한 시장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과 수상자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 단장 윤용완. 귀하께서는 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표창장 사단법인 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 이명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온해피 회장 배인식.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애양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제4회 문학산 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표창장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산악연맹 강남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위해 꽃다발을 가져오신 분들은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약 25분간 실무 주요 현안, 공유사항에 대한 발표 후 참석자들과 토의를 진행하고 집중 토의 시간에는 인천 이음 성과 분석을 주제로 25분간 발표 후 다시 15분간 참석자들과의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실무 주요 현안, 공유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료 순에 읽어 재정기획관부터 앉은 자리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 담당관 김상길입니다. 2020년 국비 확보 현황 보고입니다. 2020년도 국비 확보액은 2010년 대비 18.2% 6,796억이 증가한 4조 4,201억 원입니다. 이 중에 복고보조금은 3조 7,001억 원이고 보통교부세는 당초 대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20.8% 증가한 7,200억 원입니다. 국비 확보에 힘써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도 주요 현안 국비 발굴 보고회를 2020년 1월 중에 개최하여 생활 밀착형 SOC 사업 및 복합화 대상 사업 발굴, 단계적 사업 절차 이행사항 점검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성탄절 연말연시 소방관서 특별 경계 근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전국에서 대형 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제 노년동에서 오후에 복합 건물 8층 건물에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먼저 소방 관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 및 상황 관리로 유사시의 지역 긴급 구조 통제단의 가동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재 취약 대상 중에서 다중이용시설 80%개소에 대해서 관계자 등에 대한 자율안전 관리 지도를 놓고 전통시장 및 소방차 출동 장애 지역에 대해서 1일 2회에 걸쳐서 화재 예방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중밀집 지역인 부평역, 인천터미널, 영화관 등 12개소와 특히 제야 타종 행사, 해맞이 행사장 주변의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전소방관서 긴급 대응 태세 확립으로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방지해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일자리 경제본부에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일자리 사업을 좀 마무리하면서 11월 중입니다만은 가결산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이제 모든 지방 정부가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종합비를 수립하고 연도별로 세부 계획을 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2년 7기 일자리 전체 로드맵을 지난해 말에 공시를 했는데 OECD 기준으로 고용률 71.2%,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연도별 세부 계획으로 지난 3월 달에 고용률 69.3%, 일자리는 13만 4,900여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자리는 순수하게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를 제외하고 재정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정이 전체 일자리에 막중률을 역할한다는 의미에서 의미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자리 수라든지 고용률이 다소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대외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률 목표가 69.3%였는데 작년 12월부터 이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올해 11월 달에는 68.4%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중에 당연히 저희가 1위를 하고 있고 특과학력시 중에서는 계속 앞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분야로 나눴는데 저희가 일자리 시스템 혁신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군구의 특화 사업들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목표 달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맞춤형 일자리 부분은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경력 단정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준수하게 나가고 있고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사회적 경제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뭐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이 분야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땡땡 쇼핑몰 대장 뭐 이렇게 해서 창출되는 뭐 고용이라든지 공사 진척에 따라서 창출되는 인재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변동이 많아서 이 부분에서 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까지 일자리 대상이라든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부분을 저희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3년 연속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2020년도 본인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시민국께서 내년도에 일자리 창출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취합해서 내년도에 좀 빨리 2월 중에 내년도 일자리 공시제를 시행을 하고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양항공국 내년도에 두 가지 의미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어촌 뉴딜 300 사업입니다. 이제 작년에 최초로 시작을 해서 5개가 선정이 됐었고요. 지난주에 어촌 뉴딜 5개소하고 여객선 기항지 개선 사업이라는 작년에 없었던 2개가 추가로 선정이 돼서 올해는 7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어촌 뉴딜 사업만 해서 952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해양수산부 전화도 해주셔서 그래서 여객선 기항지 사업 같은 것도 추가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어촌 생활여건 개선이나 해양관광 관광 활성화 기반에 닿기에 훌륭한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연료 운반선 건조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연료 운반선 건조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한 40억 가량의 운반선을 건조해서 내후년 1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백령도에 가는 여객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 대청, 소청 그거는 일대를 도는 것은 개별 어선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250톤급 차로선입니다. 150명가량 태울 수 있고요. 차량도 110톤가량 차로선으로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백령, 대청, 소청 이 인근의 주민들께서는 병원이라든가 대형 마트도 이 운반선을 타고서 여객선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섬지역 서해 5도 발전에 획기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옹진 국민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국에서 동절기 복지생활지대 집중 발굴 지원 및 지역보호체계 구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보험료의 찬압이나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등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발굴을 지원하는 사항과 긴급복지 지원, 인천형 긴급복지 SOS,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등 탄력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과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 사례관리들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 자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 작용하는 지역보호체계 구축사업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1월 18일 날 복지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해서 군구에 시달한 바 있으며 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영상으로 11월 22일 날 실시했고 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의 간담회도 11월 28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월 18일 이후에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총 4,139건을 조사를 해서 3,283건을 지원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복지 서비스 종류 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서비스별로 분절적으로 수행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의 협조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종류의 가구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모니터링 적극적으로 수행 부탁드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서 지역 단위로 인적 안전망을 활성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사례관리가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이 사례관리 사업 간에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아이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사회가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 공동돌봄의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2020년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돌봄 기능은 취약계층의 돌봄, 아이돌봄, 초등돌봄, 어르신돌봄 등 부처별로 또 공연별로 대상별로 다양한 형태의 돌봄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돌봄은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사랑 꿈터와 혁신일가 복합센터는 저희 인천이 전국에서 최초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 돌봄 기능이고요. 공동육아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기능입니다. 다함께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초등돌봄으로서 방과후의 초등돌봄과 중에서도 100% 이하의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2020년도에는 60여 개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확충과 함께 부모 아이들이 다 함께 또 다같이 교육, 문화, 보험의 정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복지국에서 유아속 체험학원을 시국에서도 확정을 해서 같이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우선 저희가 이제 돌봄 설치는 아동들이 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에서는 2020년도에 시설 설치 확충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화공항소관 두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최입니다. 아마 2020년에 개최되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통도 컨벤시아에서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총 68개국에서 외국인 3,500명을 포함해서 약 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본 행사에 따라서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시장인 주제 5찬 그리고 우리 시가 따로 마련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그램 동기 분야 그리고 배우자, 미디어, 산업시설, 일반 투어 등을 포함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행사장 내에 인천시 홍보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ADB 본부 대표단 및 기재부가 인천에 방문해서 현장 답사를 참여했습니다. 현장 답사 중에 이 자리를 빌어 국제공무원 대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행사를 내년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날 ADB 예천총회 관련된 행사 준비 계획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에 부시장님 주재 그리고 내년 초에 시장님 주재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그동안 최근에 가장 크게 열렸다고 예상되는 행사가 OECD 세계 포럼인데 이게 총 참가액이 2,700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되는 ADB 총회는 약 2배가 예상되는 5,000명이 참가하는 큰 행사입니다. 지금 마이스산업과의 국제의 추진단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에서는 의료인력, 현장에 근무를 하는 의료인력 지원입니다. 교통국에서는 친환경 CNG 전자버스 그리고 경기청에서 비즈니스 프로그램 기획 운영 그리고 연수부에서는 주변 행사장 주변에
성명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19년 그 풍년 제아의 밤 문화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수 접수사태 등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가오는 2020년 활기차게 새해를 준비하는 행사로 12월 31일 날 밤 8시부터 인천 앱들에서 송년 제아의 밤 행사를 가지고자 합니다. 새해맞이 타종식 및 소원 LED 풍물 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가 그 전에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다가 금년부터 인천 앱들에서 진행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행사를 감안해서 실장님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특히 남동구에서는 주변 주민들의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기를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사항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난 11월 17일 남동구 사회복지회관 2층에 소재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단체 총회합회 사무실을 방문해서요. 인천 장애인단체 총회합회 대표, 내병변 복지협회 대표 등 5개 단체 대표를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해봤습니다. 애로사항 청취 중에서 저희 교통국 소관인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단체 기타 운영 건의라든가 강화여행 낙차 시간 연장,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및 바우처 택시 친절 응대사, 그다음에 버스 출입문, 장애인 마크 부착 등은 저희 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지금 2019년 현재 저장버스가 저희 460부대가 지금 보급이 돼 있고 2020년도에도 한 50대가 더 추가로 지금 보급이 될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은 전체 우리 시내버스 2,343대 중 거의 한 20%의 육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를 가지고 저장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건설국에서는 나름대로 버스 정류장 면적이 높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장비를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금 강화군 시각장애인 특별운송 차량이 지금 한 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강화군 장애인단체 회장님이 한 대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도로과하고 장애인 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주의사항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행 사항들은 장애인단체와 수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년 내년도 지방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 먼저 발성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지시로 지역 건설 활성화를 노력을 했지만 예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최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는 10에서 20%를 좀 제고하는 목적으로 저희 여기 같이 계신 군구 또 발주 기관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좀 같이 저희가 분석해서 연말에 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대 계획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계획자 공동도 활성화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나 할 때 중요 공정들은 공법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발주청에. 그래서 주요 업체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들이 없고 가점들이 좀 중구난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가격도 중요하지만 지역업체 배려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계공사 때는 저희가 지역 가점업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문제는 이제 하도급 지역업체를 활용 방안을 심사위원들이 참석하는 공동 발표회 때 사용계획을 좀 발표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분야까지 세일즈를 좀 다녔는데요. 이제 공사업체까지 좀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직전 후에 한 번 더 업체까지 찾아가서 세일즈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하반기에 저희 기동팀, 품질 점검팀을 조직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막강한 그 벌점을 줄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저희 세일즈나 그다음에 민간공사 쪽이나 공사공단 쪽의 그 업체에서 저희를 배려해준 거는 특별히 좀 벌점에서 좀 배려를 해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좀 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계획적 공동도급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그 원도급은 100억에는 지역 제한으로 100%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00억 이상도 49%로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데 하도급은 공고사항을 지금까지 지역업체의 권고사항이라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계획적 공동도급을 추진을 하게 되면 하도급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원도급화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는 많은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전문 건설업체와 일반 종합건설업체의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말 하반기부터 조정이 돼가지고 추진하기로 상생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한 발주청에서도 하자 책임 문제 때문에 가급적 그 주계획적 공동도급 도급을 추진을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그 50%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도급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계시는 발주기관 부서장님께서도 내년도는 50%는 왜 50%냐면 하자 책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복잡한 공정이나 하도급이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좀 피하고 그래도 꼭 50%는 저희가 목표제를 제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50% 이하인 발주 기관에서는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발주 계획을 추진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갈라주셔서 좀 추진해서 내년도 저희 지역 건설 활성화가 추진 좀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환경 보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개별 관리에 대해서 보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는 이제 당해년도 12월과 다음 년도 3월까지인데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으로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방지법은 참고로 국회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든 그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과 관용 차량은 이주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5등급 차량 전체에서 단속 앞으로 해주세요. 우리 인천은 23,000대가 있고, 서울은 우리 수도권은 28만 대가 전체했습니다. 보호조치로는 미세먼지 쉼터, 집중관리 도로, 집중관리 구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군부와 협의해서 12월 말까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력은 1호기로서 6호기까지 있는데 20% 감축을 해서 80%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부에는 고농도 계절 동안 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가 공공기관이 설선에서 수봉하자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24시간 운영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운행 방식은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고 공공 2부제 제외 차량이 있는데 친환경 차량과 취약계층인 임산부, 유아동성 차량, 그다음에 통학, 통근버스, 대중교통이 이제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차량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행 제한 제도를 비교하면 상시 이제 하는 게 있고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하는 게 있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지금 계절관리제
이제 수도권 5등급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서울시는 녹색 교통진흥 지역을 별도로 이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12월 1일부터 아침 6시부터 9시까지인데 토요일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25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인천시 차량이 145대가 단속이 됐습니다. 다음 계절관리제는 이제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이제 개도 홍보 기간이고 내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과태료 부과입니다. 수도권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있고 우리 인천시는 작년 22개소에 CCTV가 44대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에는 1회 한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그 시 전 기관에서는 이부제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좀 수정해 주시고 강북공사장은 그 노후 건설 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고 공공기관의 배출사업장은 우리가 25개소가 있는데 20%에서 50% 감축 운행이 됩니다. 지하 역사 등은 공기질 관리에 좀 점검해 주시고 특히 이제 농업 차원에서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있는데 소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영유아 및 노인 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공기 정화 설비 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기록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 지표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하시도 사례, 해외 사례, 그리고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17개 영역, 71개 지표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혁신 담당관실 모든 직원의 노력으로 업무정책 포털이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업무정책 포털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약, 실현과제 등 기본자료 입력이 12월 31일까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착부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연구 업무 계획을 활용한 실현과제, 전략맵을 등록을 부탁드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공약사업, 실현지표, 시의 2030 분리지표 등을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약사업과 시민행복지표는 입력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실무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실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신 말씀이 있는 분은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각 통로에 위치한 스탠딩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거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행정부시장입니다. 제가 보고된 것 중에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학부가 사상 최초로 4조를 넘어서 4조 2층을 4조 4,200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직원들 다들 올라가시고 수국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들을 시민의 생활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노력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가 올해 예산을 통보해서도 예산 소비 예산 확보는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좀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준비보고회를 미리 거쳐서 21년도 예산, 국비 예산을 미리 좀 발굴하는 노력을 같이 좀 하고 그리고 연도 초가 아무래도 중앙부처 또 기재부위원회가 예산에 좀 한가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업들 발굴해서 내년 초에 좀 집중적으로 중앙부처를 좀 설득하는 노력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는 연말연시잖아요. 또 각종 사고들, 교통사고랄지 또 이런 것도 우려되고 또 최근에 자꾸 이제 눈도 하기 때문에 재정 대책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도 의견 있으신 분이 있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최근에 서방안전 특보로 임명된 비상임 최인창이라고 합니다.
저희 도시재생하고 건설 쪽에 좀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전국 지자체마다 이제 시도에서 제정돼서 시작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 발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의무화가 되고 조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도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발주처가 바로 이제 건설사가 되고 그 밑에 이제 전기공사를 하게 되고 전기공사의 또 하도급을 소방공사가 맡다 보니 이게 계속해서 소방공사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안전은 국민 안전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지켜지는 시도가 꽤 많거든요. 현재. 그래서 현재 인천시는 몇 프로나 소방시설 공사 발주를 대해서 의무화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소방공사에 대해서 저희 전기공사는 의무적으로 대부분 특별한 사유였으면 발표하는데 소방공사는 제가 좀 상황을 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전기공사, 소방공사가 전기공사하고 기계랑 밀접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발주율이나 이런 내용을 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 그 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는 조례에서 소방시설은 이제 별도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인간공사는 그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그 거기서 이제 그 분리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건설업체나 국토부 쪽에서 반대해서 민간은 안 돼 있고 현재 시에서 우리 시에서 그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거는 그 조례에 의해서 분리 발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네,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경제청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청은 금년 한 해 동안 이 경제자유구역이 그 인천 지역의 어떤 경제발전이라든지 성장 경력 확충 이런 것에 좀 앞장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왔고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들 해결 이런 데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업무 많이 도와주신 시국장님 또 관련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년에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는 그 우선적으로 국내외 투자나 기업 유치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의 성장 동력 확충에 좀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제자유구역 내에 많은 기업들이 현재 좀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더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지역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 산업 생태계를 형성을 해서 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기업들과 또 인천 지역에 있는 지역들 또 뭐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를 추구를 하고 또 이 관광이라든지 문화 벨트 구축, 또 첨단 산업의 벨트 구축 이렇게 좀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울러서 이게 인천 시민들의 어떤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이것이 지역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젝트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시국에 있는 그 사업 시국과 업무와 직접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시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 기재부 이창환이 옵니다. 오는 목적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속 집회 때문에 옵니다. 신속 집회 연말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수단이 올해 예산 중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올해가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큰 것은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뒤에 부단체장님들과 실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부서가 가지고 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특히나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올해 안에 충분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집행이 가능한 예산들입니다. 인천시의 이제 GRDP 같은 것들이 계속 좋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재정 집행이 우리 시 GRDP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 재정 집행 실적을 경세 페널티 또 인센티브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팀국장님들 과장님 돌아가시면 예산 집행 다른 거는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기본적인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일반 수용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강도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기재부 차관이 인천시까지 찾아올 정도로 우리 시의 실적이 좋지 않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장님들하고 한번 부단체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차량 같은 것들을 리스하거나 대매차 하실 때 친환경 차량을 해주시는 것, 특히나 공사공단에서 차량을 리스하거나 대매차 하실 때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좀 운행도 좀 자유롭게 되고 실적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말씀 없이 내가 중간에 단락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마무리 말을 토론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대회실 음향 장치를 했죠. 제가 여기 수차례 이제 느껴보지만 우리가 특강을 듣고 이럴 때도 사실 그 강사들이 와서 아마 우리 시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하면 등에 땀이 나요. 여기를 좀 현대화합시다.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나 행사할 때도 제 불편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거부터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도 아마 제 말이,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좀 이게 좀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전달 안 될 거라고요. 하여튼 그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참 어려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데이터베이스 담당관실, 데이터 담당관실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 페이스북을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읽어봤어요. 보니까 걱정들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우리 전 시청 공직자들이 CG를 알고 잘 사용해 주실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물론 자기들도 개발하는 데 대한 이게 혹시 또 기술 쪽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하시던데 그러나 저는 이거는 분명히 좀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무정책 포털을 하는 게 과거의 것을 무조건 바꾸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근본적인 시정의 철학을 바꾸기 위한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민들께서 그렇게 수도권 매립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런 자유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 합의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고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까지 맺어졌는가에 관해서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고 자료로는 더더욱 설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이래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논의와 자료와 누구의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이력이 모든 것이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올리지 못할 일은 누구도 지시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들은 모든 일들은 여기에 다 담겨져야 한다는 그런 철학하에서 저는 업무정책 포털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국장님들 일정의 공유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제 공약이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일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다라는 하여튼 이력의 관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우리 기조실장께서 아니고 정책기획관께서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야말로 실국장님들께서 또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기에 아마 세팅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도 저의 경험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업무의 가중화를 가져와서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꼭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업무정책 포털,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개편,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까지도 다 제가 이걸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나갈 생각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 시국장님들, 담당관장님들 그리고 우리 시청 공직자 전 모든 분들이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복지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잘하고 계신데요. 이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또 탁상에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대책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시민 참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펴나가려는 아이디어도 있었다가 이게 예결위에서 아마 그런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라도 복지의 각 분야에 정말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하셨던 분들과 CF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하여튼 있을 수 있는 얘기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제가 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을 수 있는 사례들 같은 거 한번 취합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데 대한 추가 대안을 한번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위대한 시민들이 계셔서 그 현대판 장발장으로 평가받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뒷면을 공직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꼭 한번 물론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많은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한번 복지재단하고 복지국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논해보고 할 수 없는가 왜 할 수 없는지까지도 한번 다 이 유형별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관리제 관련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절관리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계절관리제라는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그 지구지사들 다 불러서 회의도 하시고 이제 이랬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도권 단체장 3사람이 최초로 국무회의 한꺼번에 참석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계획을 세운 것을 확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했는데도 미세먼지가 관리가 안 된다 이러면 물론 중국발 요인이야 우리의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국내적 요인에 의한 거는 이 계절관리제에 담긴 것에 의해서 이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국민 생활에 아마 깊숙한 부분까지 불편을 끼치는 조치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계절관리제에 들어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돼야 합니다. 특히 우리 공공기관 차량의 문제, 이것은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계절관리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 한번 우리 각 부서에서 확실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급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특별히 좀 균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우리 교통부 잘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2달 전부터 부탁을 드려서 많이 지금 이제 노력들을 하시고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장애 문제들에 관해서 좀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적 사례로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것이 우리 시의 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 코는 반드시 장애인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고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만 이게 구청이나 이런 쪽까지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 속에 그런 장애인 예술가들이 좀 참여해서 공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수입도 생겨서 생활의 보람도 느끼고 저는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의 행사나 이런 건 많이 지금 개선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 와 계신 우리 부단체장님들께서 한번 돌아가시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파시도가 진짜 부산 같은 경우와 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근데 그러나 한편으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또 강풀 쪽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인천 건설업체들 실력 좀 키워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해요. 무엇이 부족한 건지 하고 종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산의 지역업체와 우리 인천의 지역업체 이런 것들에 진짜 차이가 있는 건지 하고 그런 데 대한 분석도 한번 좀 해놔주세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노력도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무 보고 드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와 토의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 이음의 성과 분석에 대해서 양준호 인천대 교수님께서 먼저 20분간 발표하시고 이어서 소상공인 정책과 박소영 사무관이 알기 쉬운 인천 이음 효과에 대하여 5분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양준호 인천대 교수님께서 인천 이음의 성과 분석에 대하여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우리 인천에서 가장 빅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화폐
인천이업의 성과를 여러 이제 통계를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해서 어떤 한계 그리고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20분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요. 2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건 뭐 연구 용역이 아니라 저희 연구팀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연구 결과를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앞에는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 인천시 간부 공무원분들은 지역 앞에가 무엇인지, 인천이업이 어떤 개념의 것인지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는 일단 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주로 오늘은 인천 지역의 이 지역 화폐인 이음카드, 인천이음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그리고 고용은 어떻게 창출을 했는지, 나아가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 맞고 말해서 그들의 매출을 늘린 것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국세청으로 징수되는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정대했는지, 이 세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역화폐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모든 필요한 지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마트라인으로요, 오늘 잠깐 여러분들께 통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 100대 국정 과제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역화폐 사업입니다. 전국 177개 지자체가 지금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고요. 77% 이상이 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맞고 말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정책이지요. 세금 주고 국가 예산을 스포트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별다른 지금 뾰족한 경제 정책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역화폐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했던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선택은 저는 올바른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동시에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강화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지역화폐의 일반적인 이제 목적인데, 우리 한국형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주로 이 지역경제 활성화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201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역외 소비율이 인천에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제일 오른쪽에 보면 세종이 높죠. 세종이 역외 소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세종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KTX 못 합니다. 부산에 출발하든지 대구에 출발하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종에서 일을 하고 원래 곳 이런가 서울 경기에 와서 소비한다는 겁니다. 일단 세종은 일단 예외로 차치한다 하더라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외 소비율이 높은, 조금 노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이 소비 자체가 지역으로 이렇게 환원되지 않는, 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소비인데, 그 소비가 밖으로 새는 약간의 비형성을 좀 보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2014년도에 인천하고 전국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인천의 소비 유출, 역외 소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역외 소비가 유입되는, 그러니까 경기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얼마나 쓰는지 하는 이 역외 소비 유입 패턴들을 보면 또 인천은 굉장히 하위에 랭크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어서 외부 소비가 또 우리 지역 경제를 자극시킬 수 있는 동력 자체가 굉장히 희박했다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잘 안 되네요. 레이즈 포인트가. 그래서 2014년 기준을 보실 때에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통계이지만 여기에 소비율 한 53%, 소비유입률은 25.3%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기에 유출 소비가 약 4조 원에 달하는 이런 사실은 마이너스적인 팩트를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었고요. 이 역시 같은 맥락의 것이지만 지역별 소득 여기에 유출이 비중인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이런 우리가 이 경쟁하고 있는 라이벌 도시 이 5대 광역시도에 비해서 여기에 유출 비중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이 부분은 인천의 굉장히 아킬레스건으로 지금까지 작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 수는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고 117개, 그리고 한 2조 3천억 정도 전체 우리 한국의 지자체가 발행한 이 지역 화폐의 총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지금 발행하고 있고, 이 규모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지역화폐의 메카라고 불리는 일본의 6개 지방자치단체와 6개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현재 우리 인천 인천의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물론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파급 자체, 그리고 어떤 시민 참여의 어떤 이 상대적인 어떤 우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사실 세계적으로도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결제 총금액은요, 이게 맨 사인 이제 코나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2019년 4월 이후에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인천 서구의 영향이 큽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부터 4, 5년 전부터 연심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른바 상인협동조합이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지역화폐의 필요성과 의의를 인천 서구 구민들에게 충분히 이제 공유해서 그런 어떤 사회적 토양이 탄탄한 가운데 이 지역화폐를 인스톨링 했을 때에 사실 서구에서 이 지역화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튼 서구가 굉장한 우리 인천이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구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결제 총액이 이와 같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지의 사항이고요. 그래서 폭발적인 발행 수준을 보이면서 인천이형은 급속히 성장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제 횟수를 보시면요, 결제 횟수 역시 2019년 4월 이후에 이렇게 크게 급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제 건수가 좀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이 업종이 어떤 업종에서 주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어떤 그런 가설대로 유통업 영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유통업은 영리 중에서 편의점,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병원, 의원, 약국, 전형적인 이른바 인천 이음이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업종,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업 영리와 같은 이 영리, 가장 높게 결제 건수의 어떤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은 전형적인 어떤 소상공인들에 의해서 영위되고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제 금액 역시 같습니다. 같은 이 결제 건수도 마찬가지로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도소매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 그런 어떤 업종에서 결제 금액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02년 결제 100억 이상 결제된 업종 역시 보면은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유통업 영리라든지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라든지 음료식품 등의 전형적인 이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에서 높은 결제 금액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소개를 한번 드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어떤 통계 처리 방식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특히 매출을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결제 현황, 발행 현황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지하고 있지만 캐시백, 이 캐시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10%, 뭐 6% 하는 캐시백, 이 캐시백이 한 81% 다시 재유통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써서 10만 원을 내 지역화폐 계정에 이제 캐시백으로 얻었을 때 그 얻은 캐시백으로 다시 이 재소비하는 것이 바로 캐시백 소유자들 81%. 그게 한 456억에 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세금 얘기하는데 캐시백에 세금을 들여가지고 지역화폐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 정책을 취하는 것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 번째는 세금 들여가지고 이만큼 경제적인 어떤 파급효과 낸 프로젝트가 있느냐 하는 문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캐시백을 통해 가지고 추가로 발생한 456억의 추가 소비 같은 경우는 세금과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456억이라고 하는 소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경제정책 또는 이 토목건설 정책들을 펼쳐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우리 지금 한 600억 정도 1조 지역화폐 발행했을 때 우리 인천시와 국비가 600억 정도 투입을 했다고 보는데 600억 정도의 어떤 그런 토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 이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기겠습니다. 신문을 찾아보셔도 지금 지역화폐와 같은 효과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 통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어떤 인천 이엠의 통계를 가지고 보면 인천 관내에 1회 이상 결제 가맹점 수가 한 10만 개입니다. 그런데 총 결제 금액이 이제 정도인데요. 총 결제 금액을 결제 가맹점 수로 나누었을 때 1인당 이 결제 가맹점당 1,000만 원 이상 인천 이염에 의해서 결제 소득, 이른바 소득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 계산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 결제 건수를 결제 가맹점 수로 나눴을 때 약 한 517.8회 정도 나타나는데 총 결제 건수는 저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아주 러프한 어떤 계산으로 볼 때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화폐의 어떤 그런 수혜를 많이 입었던 우리 인천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반적인 매출 통한 어떤 그 소득 증대분이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평균으로 잡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어디까지나 유추이기 때문에요. 보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이 데이터는 재미있게도 중부, 연수구, 우리 인천의 여러 이제 기초자치단체별로 그리고 인천 전체의 소비 유입률을 한번 통계로 계산해봤는데 재미있게도 저는 거의 뭐 소비 유입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비인천, 그러니까 경기라든지 서울에서 주로 어떤 구로 주로 많이 그 소비가 유입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부평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계양구 같은 이른바 이 부천, 부천 또는 뭐 시흥과 인접되어 있는 이 경계 지역에서 주로 소비가 많이 유입되어서 들어오는데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우리 인천으로 이 이용카드를 제도하고 난 뒤에 이 소비가 많이 유입되어서 오는지를 살펴보면 경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서울입니다.
원래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서울의 어떤 소득이 우리 인천의 소비로 제일 많이 유입돼서 들어왔는데 이제 인천이형 카드를 도입하고 난 뒤에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른바 경기가 우리 인천으로 들어오는 소비 유입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역시 인천 이형 카드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서울 사람들이 인천의 지역 화폐를 발행받아가지고 충전해서 인천까지 와서 이 소비하는 것보다 경기 북천 사는 사람들, 시흥 사는 사람들이 인천 바로 옆에 있는 인천에 있는 지역 화폐를 써서 발행받아서 인천에 가서 10% 더 싸게 사는 것. 이거는 양적으로 굉장히 이 현실적이고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저희 연구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같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재밌게도 인천 지역 이외에서 특히 경기에서 우리 인천으로 유입된 금액이 74억 원 정도 이렇게 추산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뭐 2019년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지금 2019년 연말까지를 보게 되면 뭐 더 이상 충분히 양을 늘릴 수가 있다. 어쨌든 모든 데이터는 2016년 6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조금 레이저 포인트가 두 슬라이드씩 넘어가서 좀 불편한데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데이터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에 대형 소매점이 있고 소형 소매점이 있습니다. 대형 소매점은 여러분 잘 아시는 홈플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마트 같은 스퀘어원 같은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대형 소매점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계열. 그런데 영세 상인들, 시장, 또는 이 작은 어떤 이 소상공인들에 의해서 영위되는 어떤 그런 이 소매점들, 이 소매 판매 지수와 대형 마트의 판매 지수가 딱 재밌게도 2018년 9월을 딱 직점으로 해서 이게 딱 거꾸로 꺾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약간 크게 아주 급속하게 증가는 하진 않았지만 이게 판매 지수이기 때문에요. 소형 소매점은 이와 같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판매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대형 소매점은 지역 화폐 이후부터 그 판매 지수가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있게도 서울, 그 다음에 부산, 심지어는 우리만큼 지역화폐에 정력적으로 인발하고 있는 경기 그리고 대전, 광주에 비해서 월등하게 크게 이 대형마트의 판매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판매 지수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정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판매 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형마트가 챙기는 부가가치는 바로 다 대형마트의 본사로 다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의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과 부가가치의 외부 유출 자체를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인천이엠이 결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누가 전국을 비교해봐 달라 그래서 전국하고 비교해봤더니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역화폐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라고 우리 인천시에 찾아오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전국의 약간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대형 유통마트들이 지역 밖으로 자신들이 번 돈을 유출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인천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는요, 우리 역세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 지수 BSI라고 하는 지수입니다. 이 체감경기 지수가요, 2019년 4월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거는요, 전국 전국의 6.6 지수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2019년 들어와서 전국적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서서히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교해 봤을 때 인천이 그 지수가 6.6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가 지금 데이터가 잘 기억이 안 나서 하나 필기를 했는데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67.1 체감경기 지수가 67.1에서 9월 달에 80.4로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6.6은 높습니다. 이런 양상들이 지금까지 전국 이 소상공인들 체감지수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나 전국의 어떤 비교와 관련된 데이터를 봤을 때 이와 같은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최초이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우 좀 일단 스킵을 시간 관계상 스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소상공인들 소매점 매출, 작은 가게의 매출은 늘어나고 대형 소매점 매출은 대폭 감소하면서 지역에서 이 창출된 부가가치 또는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현저하게 차단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크게 개선되고 있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또 소득 증대 효과까지 지금 거두어 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 점을 소결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요, 우리 인천의 작은 영세 슈퍼마켓들, 이 슈퍼마켓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작성해서 행안부에 이제 제출한 이 자료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의 슈퍼마켓은 모든 품종 다 지역화폐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공산품 판매에만 지역화폐를 적용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인천의 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다른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정체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정체하고 있는데 지역 이용카드를 적용한 공산품 부분에서만 그 매출 증대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특이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도 아니 정확히 인천 이역에서 슈퍼마켓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을 이렇게 업종별로 분류를 해보면요, 이게 지금 조금 밑에 업종명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인천시 총 한 80조 중에서 도소매가 한 5.2조, 그 다음에 숙박, 음식업 19조, 그러니까 인천이 많이 집중적으로 결제되는 업종들이 이와 같이 꽤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부터 고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인천의 전체의 어떤 취업자들의 어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이 고용 지수가 개선되기 시작을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이 고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특히 2019년 8월 이후에는 굉장히 현저하게 고용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비스업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은 몇 가지 이렇게 업종 구성이 있습니다. 도소매 음식업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기타 사회 서비스 또는 전력수도 바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도 그 서비스라고 하는 뭉뚱그려져 있는 범주 안에 다 포함되는데, 재미있게도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어떤 현장 고용 증가를 맞춰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바로 이 노란 선인데요. 인천 이음이 도입되고 난 뒤에 특히 2019년도 8월, 9월, 10월의 고용자 수의 합계를 보면 58,000명에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음식업, 도매, 숙박업, 음식 도매업과 도소매업에 있어서 인천이음 이외에 경기를 자극할 만한 무슨 요소가 있었습니까? 관광이 늘어났었습니까? 별다른 어떤 그런 경기 자극 요인책을 보지 않았을 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고, 지금까지 어떤 이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 지수가 늘어나고 또 매출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인들을 중층적으로 고려할 때
바로 이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있어서의 현장 고용 증가는 인천이음의 비결로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교를 또 누가 좀 해달라, 막 뒤에서 막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천이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조를 하면요, 타도시하고 좀 비교를 좀 해달라,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구를 보시면요, 재밌게도 우리가 이제 라이브도 아니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히려 우리 인천의 어떤 그런 보용을,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보용을 탄탄하게 받쳐줬던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점, 이 파란색과 이 주황색은 다 같이 이렇게 밑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 같이 하강을 그리고 있고요. 원래 지역화폐의 메카라고 불렸던 경기 한번 보실까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숙박 및 음식업점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또 집중적으로 지출되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양대 산맥 중 하나의 업종이 바로 도소매업인데, 도소매업에 있어서의 어떤 고용 증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체의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 좀 드리자면, 인천은 우리 인천 지역 산업연관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천은요, 인천의 산업 구조를 보면 주로 오늘 인천이음이라고 하는 카드가 주로 집중적으로 결제되는 업종들, 도소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 및 숙박업, 이런 어떤 업종이 사실은 좀 여러분들 보면 그다지 이렇게 좀 고도화된 업종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이 업종들이 고용 파급 효과도 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큰 이 업종들이, 그러니까 소매업이 잘 되면 도매업도 바로바로 잘 되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죠? 그와 같이 오늘 저는 이 인천의 지역화폐가 부가가치 효과가 큰, 지역 산업연관적으로 볼 때 부가가치 효과가 큰, 그리고 취업 유발 개수가 큰 업종에서 주로 결제되고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천 지역의 고용 증대와 부가가치 증대, 이른바 부가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취업 내에 돌고 놀 수 있게끔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라서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하나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데이터는 국세청에서 제가 단독 입수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퍼블리케이션을 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지만 국세청은 세수에 관한 어떤 이 데이터를 이 2019년 세수 데이터 같은 경우는 2020년 초반이 아니면 절대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월 달에서 6월 사이에 우리 인천에서 국세청으로 징수되었던 부가가치대와 2019년도의 동일한 상반기에 어떤 그런 징수된 부가가치를 비교해 보면 3.6%, 즉 744억 원 늘었습니다. 요거 2019년 6월 말 기준까지 제가 딱 국세청에서 받은 겁니다. 학자로서 말씀드리는데요, 2019년 12월 딱 되면 1,500억 원 찍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7월 이후에 어떤 그런 경기를 악화시키는 어떤 그런 요소 자체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 그리고 인천 이음으로 인한 이른바 경기 진작의 어떤 그런 국면 자체는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니까요. 약간의 어떤 그런 캐시백을 급강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 발표 때 약간의 어떤 그런 동요가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엔진이 걸렸던 것은, 엑셀레이터가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표로 삼습니까? 바로 매출이거든요. 바로 이 부가가치세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천의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양한 산업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지역 앞에 인천 이음이 쓰이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들을 다 중점적으로 봤을 때에 지역 화폐가 쓰이지 않는, 지역 화폐가 그다지 많이 결제되지 않는 업종에서 얼마만큼의 경기 진작의 힘이와 경기 진작의 성과가 나타났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부가가치세 세수 정대는 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정대, 그 다음에 이 체감 경기의 개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의 어떤 그런 정대, 또 하나는 한계 소비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드러납니다. 이 한계 소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만 원을 썼을 때 우리 인천 시민들이 90만 원을 작년까지만 90만 원을 소비 지출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96만 천 원을 소비하게끔 되었습니다. 이걸 크게 한계 소비 성장이 들었죠. 이와 같은 서너 가지의 어떤 그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볼 때 이 부가가치세 세수 정대는 인천 이음이 직접 낳은 결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BIS 지수 정대, 매출 정대, 한계 소비 성장 정대, 고용 정대, 그리고 이 법정 화폐로도 거래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같이 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부가세, 즉 세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5분만, 2분만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2019년 9월까지 인천 이음은 약 1조 발행됐어요. 그럼 1조 발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캐시백을 기준으로 볼 때 600억이 투입되는 겁니다. 국비 시비가. 인천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 2019년 9월 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2019년 6월 달에 744억이 세수로 늘어났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천 이음을 위해서 투입해야 할 어떤 그런 재원의 지속적인 어떤 그런 확보, 이 문제는 일단 2019년도에 부가가치세 데이터를 통해서 볼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본다는 것이고요. 앞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저희 연구팀이 연구하고 있는 토건 개발 사업과 지역화폐 사업을 이렇게 수리 모임으로 구축을 해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토건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K라고 하는 이 수치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기업을 통해서 지역 외부로 빠져나가는 비율인데요. 바로 지역화폐 같은 즉 K라고 하는 수치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야말로 지역에 관련되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파도 효과, 선수 효과는 클 수밖에 없고, 우리 추산에 의하면 토목 사업과 비교해서 지역화폐 프로젝트는 16배가 지역에 대한 선순환 파급 효과가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저는 인천의 이 지역화폐 프로젝트는 앞으로 조금 더 협치가 강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의 메카가 영국의 브리스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킹가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한 100개 이상의 지역화폐의 메카들이 있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은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또는 지방시의회가 측면 후방 지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은행이 바로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30초 내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가 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 어느 지자체보다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단체와의 시민사회와의 어떤 조금 더 어떤 소통, 왜냐하면 지역화폐는 시민을 위한 화폐이기 때문에, 시민화폐이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 없이 작동되지 않는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를 더욱더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고요. 은행이 소상공인들에게 그리고 저소득층들에게 대출을 할 때도 지역 일부를 대출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대출하거나 그 상환도 지역화폐로 그 일부를 상환받거나 하게 될 때 매우 자연스럽게 정책 발행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역화폐량은 늘려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화폐를 둘러싼 협치, 거버넌스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고, 마지막 15초만 주시면요.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지역의 자금이 지역에서 투자돼야 된다라고 하는 좀 학술적인 용어로 지역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초점이 이번에 우리의 인천 이음을 통해서 지역 순환형 경제, 지역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저희들은 앞으로 좀 주목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근본의 인천 이음은 그런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의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전문가로서 해보았습니다. 네, 교수님 열정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장님 일단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무관 발표나 이런 거 다 하세요. 내가 저만 부탁 좀 몇 개 드리고 기재부 2차관하고 제가 좀 또 재정 신속 집행 관련해서 행사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잘 드리겠습니다. 시장 중심 다 죄송합니다. 예정된 건 다 하세요. 네. 저기 아까 제가 업무에 관해서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양준호 교수님이 웬만하면 칭찬 안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그죠? 사실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재정이 많이 쓰인다 하는 비판의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플러스 혜택 가맹점이나 이런 거 정말 그거는 이제 또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하셔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 거 협조 안 해주면서 또 이게 재정에만 의존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때문에 그 문제 같은 것도 열심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잘 또 정립을 해서 또 설득하는 용도로 쓰고 부족한 건 없는지 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그 수도권 단체장들과 함께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선진국의 경우는 공정경제 업무 자체가 가구급에 관한 조사나 이런 것 자체가 그 지방 업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경기는 공정위와 조사나 이런 것도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는 조례까지 마련되어 있고 경제민주화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팀정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날 핵심 중에 하나가 대형 유통점의 그 설치 제한에 관한 생각식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꼭 일자리 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상이나 이런 그 관련 그 협의 또 사전에 검토해야 고려해야 할 요소로도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후속 조치를 필요하다면 조직을 또 하나 신설하는 게 그렇겠지만 또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고 조례 제정이나 이런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를 좀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날도 이제 이재명 지사나 우리 박원순 시장님 그다음에 이제 경남의 김경수 지사 저 이렇게 평소에 늘상 강조하지만 물론 현재도 법령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일본의 그 하나의 또 모습일 수 있고 또 아직 우리가 지방자치가 활발하지 않아서 하지만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가급적 법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작업도 해야 된다라고 그냥 또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용어를 쓸 때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가급적 지양하시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저희 자리 뜨기 전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를 그 다음에 이제 또
늦가을 태풍, 그 다음에 대지열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중심 잘 잡아주시고 공사공단 또 관련 기관 우리 단체장들도 다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저 신순호 과장님 또 우리 윤병석 과장님 특히 또 우리 고은하 과장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시민들이 단체가 많은 쪽에서 저를 만나면 항상 그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그 과장님들이 소통을 잘 해준대요. 네,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그래도 우리들 말을 들어주시고 피드백 해주시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듯이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이게 시정이 잘 이끌어져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민을 중심에 두고 하여튼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개선해 가는 것 저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안 될 때는 진심을 다해서 설득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소통하고 또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생각 가지고 또 이렇게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나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사무관 국사무관 발표하러 온 것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차관 좀 맞이하러 좀 가야 되니까 좀 양해 좀 바라고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소상공인 정책과 박소영 사무관의 알기 쉬운 2020 효과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상공인 정책과에서 실무 수습 중인 박소영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2019년 인천님 성과를 시민분들이 좀 아시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순서는 이렇고요. 올 한 해 인천이엠의 성과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발행 규모하고 가입자 수 측면에서는 국내에 전례 없는 사례라는 것이 지방합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현재 사용자는 92만 5천 명인데요. 이는 인천시 경제활동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인천시 총 가구수 10가구 중에 8.25가구는 인천이엠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1회 이상 인천이엠으로 결제된 가맹점 수가 9만 9천 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이엠으로 인천 내에 있는 생활업종 사업자 수의 8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발행액에서도 인천이엠은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발행액은 1조 4천억 원인데요. 이는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 목표액의 61%를 인천이엠이 혼자 달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업체당 연평균 인천이엠으로 결제된 것이 1,460만 원에 달한다고도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5.8%의 캐시백 요율로도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인천 시민분들의 가치 소비 의식이나 공동체 의식하고도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좀 환산해봤습니다. 최근 인천연구원에서 5월부터 8월까지의 캐시백을 대상으로 8개의 업종만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연말까지 11월 2개로 환산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마트나 SSM에서 시민이 서울이나 경기에서 가다가 인천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역의 소비 감소 효과도 나타났는데요. 이는 11월 6개 환산할 경우 719억 원의 효과이며 현재 9만 9천 개의 인천이은 가맹점 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개별 가맹점이나 자영업자가 월 6만 원의 순 증가 매출 효과를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이엠을 통해서 서울이나 경기 시민이 인천에 와서 소비하게 되는 역내 소비 유입 효과 역시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서 개별 업체는 월 11만 원의 매출 순 증가 효과를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100억 원의 재정 지출을 하면 효과가 290만 원이 나올 수 290이 나올 수 있는 재정 지출 대비 파급 효과가 2.9배 나타났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정 수입 기준으로 찾는 그 비용 편익 분석의 기준이 1임을 고려할 때 그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대학교 연구 결과인데요. 앞서 양동혁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한 부분의 인천본부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인천이음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7월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95.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11월에는 100을 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인천 시민들이 소비를 더 증대시킬 거라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기간에 인천 지역의 대형 소매점, 즉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판매 증감률 자체가 전국 평균 대비 훨씬 많은 수치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인천 지역의 전체 소비는 증대하는데 대형 소매점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소분 이상이 골목지점 상권 매출 증가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통계청에서 경년마다 조사하는 사회조사를 인천연구원에서 이제 환산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소비 만족도가 2011년도부터 맨 밑에 보시면 16위, 17위 이런 식으로 최하위권을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이음이 도입된 2019년도에 인천은 17개 광역시도 중에 5위로 급등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전 조사년도는 2017년 대비 2019년도 변동 폭은 제일 크게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인천 이음의 도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 역시 있습니다. 소득 만족도 역시 인천이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2011년도부터 16위, 15위 등 하위권을 유지하던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 이음을 도입한 2019년 9위로 급등하였고 17년 대비 19년의 그 변동폭은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인천 이음은 당초 도입 목적이었던 가게 살림 그리고 골목 살림, 경제 살림 세 가지 목표를 모두 골고루 이렇게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소영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20명의 수습사무관님들이 8월 31일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간 지방행정 현장체험, 우리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내년 1월 12일자로 임용 예정기간에서 실무수습 예정입니다. 수습사무관들이 마지막까지 우리시와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각 통로의 마이크를 이용하시거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정부 시장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열린 인천 시정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